한준연대, 한동훈과 이준석, 이것들의 본질은 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조금 선명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안개가 좀 걷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나가리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말이죠. 손가락 처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의 이 토론, 그냥 하답답이 답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심을 거부한 자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말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턱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든 힘은 될 것이다. 라고 이 큰 정치인으로서 포용력을 표현했지만 다 꺼지라는 말입니다.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만 남아라. 라는 더 독한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놈 저놈 다 썩다 보면 똥가루 비빔밥 됩니다. 그 똥가루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자, 요즘에 이 한동훈과 이준석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말이죠. 함께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이젠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무혐의 때 그때부터 이 한동훈과의 공조는 준비되고 시작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배신, 한준연대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그러고 이준석은 그러고 서로 몰랐다라는 식으로 아이고 행님 동생하고 자빠졌는데 말이죠. 동시에 다시 등장하며 서로의 연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함께 움직여왔던 이 둘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을 거부하면서 내 잘났네 하고 차기 보수의 후보를 자처하면서 동시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젊은 보수, 개혁 보수, 뜨신 보수, 달콤한 보수, 온갖 말을 앞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실체는 보수 해체 연대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준석에게 성상납 무고죄에 대한 면죄부를 줬고 이준석 측근은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고 한동훈은 이준석의 반윤 메시지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퍼날라 자빠지고 둘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들. 이쯤 되면 말이죠. 명확해 보입니다. 이 연대가 말이죠. 단순한 협업인가 아니면 설계된 반역인가 라고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 따로 있습니다. 이 배신의 끝에는 늘 하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이 똥가루들까지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준연대, 이준석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준석 이 두 배신자의 전략적 결합은 더욱 또 경각심을 자극시키고 있죠. 단순한 협업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요. 검찰부터 캠프, 미디어, 국회까지 이미 이들의 짜진 판에 포섭되어서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연대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는 4개의 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4개의 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과 이준석 2025년 조기 대선판에 결코 즉흥적으로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된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철저하게 준비된 배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요. 보수 정통을 해체하는 작업지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4개의 축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 축이 말이죠.
검찰의 무혐의입니다. 이준석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준석을 괴롭혔던 게 뭐냐? 하버드 호소인, 하버드 고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죄어오는 것은 성상납 무고죄가 있습니다. 성상납 무고죄는 말이죠. 성상납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로 이걸 가지고 이 성상납 혐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 측을 이준석이 전략적 봉쇄수를 쓴다고 고소 고발 남발하다가 아니 경찰이 성상납 있었는 건 맞는데 왜 입틀막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 남발했지? 그래서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뭐냐? 성상납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없었다라고 입막음하는 가세현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네가 잘못했어라고 한 게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를 2년 동안 끌다가 2024년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증거 불충분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7명이 의문의 죽음과 자살 등이 있었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상납 무고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준석과 여성을 엘리베이터로 같이 동행해서 방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과 짜미짜미가 돼서 잘 덮어졌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랄 판이죠.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것이냐?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직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이 임명한 인물이죠. 이게 여러분들 어떤 사인이 있었냐라면요. 단순한 수사 종결 아닙니다. 검찰 자체가 말이죠. 윤심이 아닌 한동훈의 시그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의 두 개 조직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라인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동훈의 라인에 박세현이 미친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몰이에 동참했던 건 기억하시죠? 이래서 검찰의 조직을 장악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검찰은 이준석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은 이준석과 연대 자산을 확보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됐고 보수는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캠프 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캠프? 한동훈의 캠프 말이죠. 최근에 한동훈의 캠프에 뭐 배신자들 막 오르르 떼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최재형이 좀 눈에 띄죠. 한동훈의 캠프에 입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감사 원장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캠프에 영입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계의 정치 복귀를 캠프 차원에서 공식화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최재형은 말이죠. 이준석이 대표 시절부터 윤리적 보수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종로에 전략 공천을 해줬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 최재형과 이준석은 항상 뭐 개혁 보수라는 노선을 공유해왔죠. 그런 최재형이 말이죠. 탄핵 이후에 가장 먼저 향한 곳이 한동훈의 캠프 였다라는 점을 보면요. 윤심을 말하는 국민의 민심을 부정하고 보수 해체 연대를 시작한 것을 알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즘에 참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말이죠.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자빠졌습니다. 아이고 행님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이 이준석의 페이스북 칼럼을 직접 공유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바로 달려와서 이준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가짜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 아무 해명 없이 이 글을 확산시켰고 이준석의 프레임을 한동훈이 수용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치적 거리두기 대신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선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이 대가리 둘이가 모였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탄핵은 불가피했다라면서 계엄 프레임을 수용했고 이준석은 탄핵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공개 압박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라면 죽을 때까지 밥 처먹지 않겠다라는 김상욱과 한동훈과 이준석은
토닥이면서 서로 부추기기도 했었죠. 대통령을 가장 먼저 떠민 이들이 지금 차기 대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모순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 연대가 배신으로 규정된 이유다라는 거죠. 자,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는 말이죠. 저는 중국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내부의 결탁일까? 결국은 대한민국 친중 인사들이 모였다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요거는 이 하버드 호소인이죠. 하버드 입학할 때 후진타오 중국의 총서기를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입학 에세이에 썼다라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도 있는데 그 5대 중국 총서기를 찬양하고 자빠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발전은 한국이 배워야 할 모델. 이게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철학적 동조이자 친중 성향의 자기 고백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민을 제도화하려고 했었죠.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라인가? 이랬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해법으로 말이죠. 이민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유입을 제도화하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반중 친미 노선을 세웠는데 거기에 반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짓거리를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하길래 이게 도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죠. 한동훈은 말이죠. 중국과 인구 구조를 연결시킨 위험한 전제를 정책화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말이죠.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 국적을 가진 11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했습니다. 한동훈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더 찐덕찐덕합니다. 이 한동훈과 이준석은 가족들이 말이죠.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죠. 이준석의 부친은 말이죠. 이름도 이수월. 보통 이 수월이라는 게 이름이 달월자를 쓰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이름 중에 철수야 노을자 하는 그 철수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의 부친은 말이죠. 중국 기업과의 사업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말해 뭐합니까? 한동훈의 장인은 말이죠.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발행하는 발행인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의 노동신문을 한국에 펼쳐내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중국과의 연결된 구조 속에서 움직여온 흔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찐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배신은 그냥 구조입니다. 검찰 그리고 대선 캠프 그리고 SNS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동안에 내왔던 정책들을 보면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그 연대가 수렴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준연대, 한동훈과 이준석 이것들의 본질은 배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보수에 남아있는 한, 보수 정당의 발을 딛고 있는 한 보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설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또한 같은 공식의 일부로 기록될 겁니다. 제가 이준석을 보고 방사능이다, 펜타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탄가스 정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준석을 한번 거치면 정치 생명은 날아갑니다. 강력한 두 사람이 뭉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락을 갈지 참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과 함께 한다, 한동훈과 함께 한다,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본인을 던져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버티는 세계의 축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지금은 법치가 무너진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들 때문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 세계가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순간 유권자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배신을 반복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끝내고 정리를 할 것인가, 보수를 살릴지 아니면 끝낼지에 대해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 폐지, 그리고 수개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안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윤택함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것도 죄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